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서 세포 자체가 독소를 잘 해독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당하면 이제 액상 과당 때문에 과일의 과당까지 같이 크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절대 이제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해로운 음식이다. 네, 과당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환원주의적 관점과 총체론적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 영양학이 불과 200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일하면 당, 계란하면 콜레스테롤, 고기하면 단백질, 이렇게 하나의 음식에 그냥 한 가지 영양소 성분으로 귀결짓는 굉장히 복잡한 이 생명 현상을, 생태의 현상을 단순화시키는 관점이 바로 환원주의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 절대 좋은 결론에,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단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원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맞나요, 이 말이? 절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일도 당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계란도 콜레스테롤, 고기도 단백질,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야 됩니다. 전체로 본다라면 과일 속에는 과당도 있지만 또 다른 당분으로는 포도당, 자당도 있고 또 식이섬유나 수분,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자연의 음식을 먹어서 당뇨가 걸렸다라고 하신 분을 저는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과일을 식사로 먹어서, 식후가 아니고 식사로 먹어서 당뇨병이 왔어요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은 과일을 식사를 다 하고 식후에 또 과일을 먹어서 추가적으로 당분이 공급되다 보니까 절대 좋은 식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만, 과일을 식사로 했을 때는 췌장에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볼 때는 자연의 과당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일 속에 자연의 당으로 복합적으로 수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양소까지 같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과학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입니다. 현대 영양학이 비타민도 발견하고 단백질도 분류하고 여러 식물 영양소도 발견했고 좋은 걸 너무 많이 발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험실에서 과일 하나, 채소 하나 똑같이 재현하지 못합니다. 또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긴 했으나 아직도 분석하지 못한 성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탄수화물이다, 비타민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 영양소 외에도 자연의 음식 자체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이 화학 구조를 밝혀냈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도 화학 구조를 밝혀내니까 또 화학 성분으로도 비타민 C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연 천연 성분의 비타민 C도 있지만 화학 성분으로도 비타민 C를 만들어냈죠. 이런 식으로 옥수수 시럽에서 과일의 과당의 화학 구조와 같은 걸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액상 과당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화학식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져서 화학 구조가 똑같다고 해서 자연의 성분과 이 화학적으로 만드는 성분이 똑같이 작용할까요? 이건 제가 정말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늘 여쭤보고 싶어요. 화학 구조가 똑같은 자연의 산물을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냈다고 해서 우리 몸에 똑같이 작용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이 잘 하십니다. 천연으로 만든 비타민C와 합성으로 화학으로 만든 비타민C 다르다면 이렇게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천연으로 만든 과일에서 추출한, 채소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을 훨씬 좋아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과일의 과당과 액상 과당은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기전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끼치는 영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과일은 과당만으로 작용하지 않고 몸 전체에 필요한 수분이나 비타민, 미네랄, 다른 영양소들을 같이 공급을 해주고, 그 속에서 과일에 들어있는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자당이 인슐린을 일부 거치기도 하고 일부 간에서 바로 사용되기도 하면서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액상 과당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음료수나 어떤 첨가물 속에 들어있잖아요. 액상 과당만 그냥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양한 거에 음료수나 다른 조리,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것을 같이 먹을 텐데, 그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액상 과당 플러스 다양한 화학 첨가물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액상과당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것이 잘 소화가 안 되고 또 간에서 잘 해독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면서 액상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합성한다 라는 이제 이런 꼬리표가 붙게 되었는데,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액상과당을 또 지나치게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이 다 사용되지 않아서 지방은 쌓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과일에 있는 과당과 액상과당은 확연하게 그 성분부터 또 우리 몸에 작동하는 기전부터 절대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성분으로만 하나씩만 뽑아서 보는 환원주의적 관점 반드시 지향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 특히 자연의 산물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 여러 성분들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자연의 산물을 많이 섭취하시도록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100년 전에 이제 독일의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당시 불치병이었던 폐결핵, 피부결핵, 그리고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한 식사법이 있습니다. 이 식사법의 핵심은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사과와 흡수가 잘 되는 이 채소들의 성분을 가지고 몸속에 저류되어 있는, 세포 속에 저류되어 있는 나트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막스 거슨 또한 자신의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독일의 이 주식이 염장 소시지와 그리고 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스 거슨이 이 음식 때문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저류가 돼서 이것을 이제 빼내려는 시도를 과일과 채소 주스로 시도하게 되었고, 또 커피 관장이라는 걸 통해서 간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장도 빠르게 해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막스 거슨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집어넣고 나트륨 또 그 외에 많은 독소들을 제거하는 방식, 그것을 간을 튼튼하게 하고 또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치료들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세포 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암세포만 봐도 정상세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많은 환자들을 만났을 때도 세포 기능이 문제가 있는 그런 공통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포의 이 나트륨과 칼륨이 세포막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미네랄 밸런스가 있는데요. 이 세포막의 기능이 깨지게 될 경우에는 세포와 세포끼리 신호 전달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서로 소통하고 뭔가 하면서 사회에 또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잘해야 뭔가 일이 만들어지고 잘 되듯이 우리 몸도 세포는 수많은 이 신호를 전달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이 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세포 기능 장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막스 거슨이 한 방법은 그냥 가장 그렇게 근본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무려 100년이나 지난 시점에도 이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세포에는 저류된 나트륨을 제거하고 또 칼륨 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도 대한제한거슨의학회도 있고, 또 막스 거슨의 이 딸 샤롯 거슨이 멕시코에서 거슨 이 테라피, 거슨 연구소를 계속 운영하고 과일과 채소를 이용한 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스 거슨의 이 치료법은 정확하게 이 거슨 연구소에서 하는 방법을 잘 따라하는 게 좋은데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사실 분들이 조금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커피 관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기도 한데, 저의 생각의 경우에는 암 환자가 만약에 정말 가공식품 많이 먹고 몸에 독소가 진짜 많은 생활을 하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술도 많이 먹고 만약에 정말 독소가 많은 몸 상태에서 이것을 천천히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행을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피 관장의 경우에도 관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평생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의료인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1년 정도는 경험을 해봤는데, 모든 것들은 인위적으로 뭔가 하게 하는 순간부터 자연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팔에 깁스를 하면 일주일만 깁스해도 여기 근육이 물렁물렁해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관장을 너무 오래 할 경우에는 장이 무력하게 바뀝니다. 장 무력증이 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장 무력증이 오고 늘 평생 그거를 이제 의존해야만 하는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제 몸에 뭐 독소 생활을 많이 해서 독소가 많은 분들은 뭐 커피 한 잔까지 해서 뭐 과일, 뭐 채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스트레스성으로 굉장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암이 발현된 분 경우에는 과일, 채소만 먹었는데도 암에 걸렸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던 분도 계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꼭 굳이 뭐 커피 한 잔까지 이런 걸 하기보다는 마음의 건강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막스것은 치료법은 과일과 채소 성분을 통해서 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이 점, 이 포인트를 가지고 실제 뭐 몸에 좀 독소를 빨리 빼내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독일에서는 뭐 하루 13잔의 녹즙을 권하는데요. 한국형으로는 하루 5잔에서 7잔 정도의 채소 녹즙을 드시는 것, 또 과일류도 좀 같이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거스는 독일의 의사인 막스 거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식사법인데요. 독일의 의사인 이 막스 거슨은 무려 약 1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의사입니다. 네, 당시에도 여러 불치병이 있었어요. 먼저 이 거슨이 자신이 편두통에 시달려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방법을 찾다 보니까 평상시 늘 주식으로 먹었던 염장육, 우리 햄이나 소시지 이런 거 있죠. 과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과 또 여러 가공식품, 빵 종류의 음식 이런 식사법이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세포 상태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져서 원활한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몸은 독소가 쌓이는 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슨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 나트륨을 빼내면서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사과나 당근, 케일이나 샐러리 이런 야채들을 통해서 몸에는 독소, 해독을 다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해독과 동시에 영양소도 같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인체에 가장 중요한 생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음식들, 과일과 이 야채를 중심으로 해독을 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형태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식사법으로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이 피부 결핵, 폐 결핵을 무려 449명 중에 446명이 완치가 되는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후에도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던 말기 암 환자들도 이 거슨 식사법을 통해서 완치를 시키는 매우 많은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특히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이나 또 말기 암 환자들을 무려 100년 전에 완치를 했던 굉장히 치료 사례가 많은 독일의 의사 이 막스 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딸인 샤롯 거슨이 이제 멕시코에서 거슨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료의 핵심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특히 세포에 나트륨이 저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칼륨을 넣어주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과일과 특히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사과와 또 녹색 채소들을 중심으로 만든 녹즙을 하루에 13잔 정도씩 먹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저류된 나트륨을 빼주고 칼륨을 공급해 주니까 이제 간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고 몸에서 이제 나쁜 이제 성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간에서 이제 건강한 이제 간 세포가 건강한 이제 면역 물질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영양소 합성 대사도 잘 하게 되는 전반적으로 몸에 이제 기능이 올라가게 되죠. 면역 쪽에서 보면 간의 기능이 회복이 돼야 면역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치료로 칼륨을 먹게 하고 나트륨을 제거하는 그 녹즙을 통해서 간 해독을 시키고 이제 암에 도움이 되게 했죠. 녹즙 안에는 간 건강에 꼭 필요한 비타민, A, C, E,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런 비타민이나 또 다양한 미네랄들, 또 식물 영양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간 기능에 굉장히 이 녹즙이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과일의 성분으로 암을 정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의 이야기인데요. 이 막스 거슨은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하다가 소금기가 많이 들어있는 소시지와 빵이 이제 문제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음식을 바꾸게 됩니다. 사과를 먹었더니 본인의 편두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연구를 하다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폐결핵이나 피부결핵이나 천식이나 알레르기,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의 질병을 고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질병들이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 전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몸 전체를 치료한 그 핵심에는 바로 음식을 바꾼 거였습니다. 막스 거슨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의 주식인 아주 짠 소시지 그리고 빵 위주로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레르기, 천식, 다양한 만성질환이 생겼던 거죠. 이것 대신에 음식을 사과와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같은 하루에 13잔의 과일, 채소 즙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세포 속에 저류되어 있던 나트륨이 제거가 되고 칼륨이 보충이 되면서 세포의 기능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결핵, 폐결핵, 그리고 말기 암 환자까지도 치료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슈바이처 박사의 아내인 분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 폐결핵이 치료가 됐고요. 치료가 소문이 나면서 독일에서 더 이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의료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막스 거슨은 미국으로 뉴욕에 가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치료를 하지 못했던 많은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더 이상 어떠한 약도 어떠한 수술도 할 수 없는 많은 암 환자들을 막스 거슨이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암을 치료한다 하니까 많은 제약회사나 많은 이제 의사들의 그런 이제 반대도 있어서 치료가 더 많이 알려지지 못했는데요. 당시 라이너스 폴링은 이 사건을 미국의 가장 좀 슬픈 사건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결국 ABC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또 보도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막스 거슨의 치료가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암거슴의학회에서 이 막스 거슨의 치료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하루 한 7잔 정도의 과일, 채소즙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멕시코에서 이 막스 거슨의 딸인 샤룩 거슨이 계속 식사법을 이용한 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 22가족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천연 과일과 천연 채소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 비만 세균이 약 20% 이상 줄어들고 또 좋은 세균이 5% 이상 증가한 이 변화를 보게 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느낀 변화는 변비가 있던 분들은 화장실을 잘 가게 됐고 설사와 복통이 있던 분들은 이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가족 관계도 굉장히 온화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또 자아 존중감도 늘어나는 이런 좋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눈 뜨면서 생활하고 또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늘 독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화장실을 가서 양치질을 하고 비누나 폼을 사용해서 세수도 하고 또 샴푸,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화학 성분이잖아요.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는 맞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입는 이 옷도 천연 섬유가 거의 없잖아요.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000가지의 화학 물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도 100% 퓨어한 자연의 음식만 먹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포장된 음식들, 뒤에 뭔가 성분이 써져 있는 음식들 다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에도 작게는 30가지, 50가지 그 이상의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년만 해도 약 25kg 정도의 양을 무려 330가지 정도를 섭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 씻고 먹고 또 생활하는 환경, 또 우리가 공기도 도시에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매연도 많이 있고 늘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 중에 또 수은이나 여러 중금속들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연에는 납 성분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독소에 늘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단 독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죠. 우리가 최선의 건강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완벽한 건강법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 그 100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그래도 최대한 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유해가스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일부러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좀 공기가 맑은 곳을 선택하면 더 좋겠고, 음식도 늘 가공식품만 먹으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는 꼭 자연식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 한 끼, 또는 밖에서 건강식으로 먹는 건강한 샐러드, 포케 같은 음식 한 끼 정도는 꼭 자연식으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용기들도 조금은 좀 노력하면 좀 줄여갈 수 있잖아요.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의 의식을 가진다라면 독소가 많은 환경들은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공기가 너무 탁하면 바로 저는 이 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어지럽고 좋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공기가 맑은 곳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에 좀 맞는 최적의 환경을 어느 정도는 만들고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건강법을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먹었을 경우에는, 외국의 경우에는 차콜 캡슐이라는 것도 많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가정 상비약처럼 하나씩 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독 효과를 보거나 나름대로 물을 좀 많이 마신다거나 채소 즙을 좀 마셔서라도 가공식품을 먹고 어떤 과식했을 때의 몸 상태를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해독하고자 하는 조금의 노력만 더해도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픈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뇨도 역시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문제가 돼서 근본적으로 생기는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서 세포 자체가 독소를 잘 해독하고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은 사실 너무나 종류가 많죠.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그냥 세포 기능 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소기관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의 엔진,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질병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손상된 거고, 또 이 세포막이 손상돼서 세포 속으로 에너지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포막은 또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 이제 질병 상태를 세포끼리의 소통이 문제가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포막은 산소, 영양소를 공급해주면서 또 독소도 내보내지만 세포와 세포끼리의 신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이 손상돼 버리면 세포끼리 신호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어떤 이 회사나 조직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도 제대로 된 신호 전달이나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포 해독식이라는 것은 일단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충분한 좋은 영양 공급, 영양 흡수를 해주는 그런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타임지하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한 게 바로 후성 유전학인데요. 이 후성 유전학은 DNA 자체, 유전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가 발현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산소 공급이나 충분한 영양 공급, 해독 기능, 운동,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DNA가 제대로 메트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뇨병도 역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됐을 경우에는 당뇨 대부분 고혈당, 빠른 혈당 스파이크로 인해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과도한 당분 때문에 활성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온몸 곳곳에서 산화나 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화와 당화로 인해서 또 몸은 결국 세포막과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까지 계속 손상이 되는 거죠.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충분한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또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충분한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당연히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원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SOD나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작용들이 원래 일어납니다. 또 이걸 도와주는 중화 시스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비타민 A, C, E나 다양한 식물 영양소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나 포도의 레스베라트론이나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포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반드시 섭취하고, 또 세포막을 또 튼튼하게 해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못된 기름, 트랜스지방이나 산화지방 같은 것들에 의해서 세포막이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수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을 꼭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세포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오토파지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단식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이 쉬는 동안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바로 몸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오키나와 과학기술연구소에서도 단식을 하는 동안에 인체에 꼭 필요한 좋은 대사물질이 무려 44가지가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질이, 대사물질이 잘 늘어나면서 자가포식이 일어나게 되고 불필요한 독소, 찌꺼기들이 많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췌장을 절대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자극하지 않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 자극 식사는 일단 과식이고요. 밥방면 떡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췌장은 늘 힘들어집니다. 혈당이 또 급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이 또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이 적은 식물성 기름 위주의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단 음식에 많이 당기고 단 음식을 또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소한 음식, 기름이 있는 고소한 음식을 또 먹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당분보다는 자연에 있는 당, 과일이나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이렇게 먹게 되면 적절한 당분과 적절한 기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췌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딱 우리가 떠올리면 아마 지중해 식단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중해 식단 보면 많은 채소들을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췌장을 좀 쉬어주는 식사법으로 채소볶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볶음도 소화가 어려운 채소는 좀 빼시고 소화가 좀 편한 2-3가지에다가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좀 견과류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면 췌장에게 크게 자극이 되지 않는 식사가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해결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하게 유기농으로만 먹고 공기가 아주 맑은 시골, 산골, 바다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독소와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한 100% 건강식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해독하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미팅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100% 유기농 건강식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좀 안 좋은 걸 먹으면 꼭 해독을 합니다.
해독하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는 거죠.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소화기를 좀 쉬어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날 절식을 하거나 물을 좀 많이 먹거나 그 다음날 과일이나 채소 위주로 간단히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공식품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럴 때는 꼭 해독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조금만 노력을 하셔도 몸은 크게 질병 상태로 나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소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독소를 반드시 해독하자, 나만의 해독법을 꼭 찾으시면 우리는 충분히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뷔페 같은 그런 화려한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경험들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많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는데 오히려 우리 몸은 힘이 듭니다. 소화라는 과정이 매우 힘겹게 진행되기 때문인 거죠. 골고루 잘 먹어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되면 다양한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특히 소화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효소는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프로테아제, 그리고 지방은 리파제입니다. 그런데 이 탄단지를 모두 동시에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없다라는 거죠. 또 각각의 소화효소는 작용점, pH 상태가 다 달라서 완벽하게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막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 채소, 다양한 음식을 먹고 나면 일단 소화효소가 제대로 잘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에서 가스가 차고 또 방귀나 트름이 나오는 그런 소화불량을 겪게 되는 거죠. 소화불량 상태는 독소가 증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불량이 되면 발효가 일어나고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패 현상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고기나 음식물들을 주방에 두고 일주일씩 놔두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썩어버리니까. 그런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패, 변질 현상은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었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패가 심한 것을 고기를 많이 드셨을 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막 나와서 독한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소화가 막 힘들고 배가 아프고 다음날 막 변도, 악취가 나는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게 되면 노화 가속화가 일어난다. 소식하면 장수한다, 건강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소화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고, 과하게 음식을 먹어서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 불량, 찌꺼기들이 몸의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인 거죠. 이 독소들을 우리 몸이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과다한 활성산소나 과다한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느라고 간이나 신장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정말 완벽하게 잘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세균이며 바이러스며 우리 몸에 모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은 크게 합성과 그리고 해독 기능,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간에게는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할까? 어떠한 영양소가 있을 때 간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봤을 때 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함께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진 이런 비타민 A나 C나 E나 이런 성분들, 또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영양소들이 간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것도 75%의 몸의 독소를 간이 해독을 하는데요. 해독도 크게 2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할 때 예를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할 때 애벌 빨래에서 때를 좀 불린 다음에 빨래를 하면 더 잘 되잖아요. 간도 이렇게 이와 같이 2단계의 해독을 하는데요. 애벌 빨래와 같은 독소를 분해하는 시기,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 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독소를 분해하는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A, C, E 항산화 영양소예요.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독소에 붙어서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1단계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타민들이나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은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음식을 거의 메인으로 먹게 되잖아요. 영양소들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물론 일부 야채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훨씬 더 많은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간 기능이 가장 최적화되어야 하고, 이 간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과일에 있는 영양소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침 과일 습관 500g인데요. 아침에는 몸의 리듬에 의해서 몸에서 해독하는 시간, 배출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먼저 어디 가죠? 먼저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에 좀 목이 텁텁해서 물을 마시고, 이런 행위가 바로 우리 몸이 배출하는 거에, 해독하는 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에는요, 밥이나 뭐 국이나 샌드위치, 우유, 시리얼 이런 걸 먹을 게 아니라 소화효소가 필요 없는 수분 유지 음식이 가장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소화효소가 필요 없으면서 수분 유지 음식은 너무나 정확하게 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의 시기, 이 해독 시기에는 과일 식사를 통해서 간 기능을 최적화시키면 이제 다이어트도 잘 되고, 또 만성 피로, 이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또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는 너무나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는 식사법에 대해서는 전 항상 제철 과일 위주로 500g을 먹으라고 합니다. 500g은 500g, 이 500ml 생수 정도 양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과 중간 사이즈 한 2개 정도 양, 한 접시 정도의 과일을 드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의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 에너지, 우리 아침밥 꼭 먹어라 하는 것 중에 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 당분 에너지도 약 60g 정도, 밥 한 공기 정도의 양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되면서 또 수분도 충분히 먹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뭐 효소, 식물 영양소까지, 파이토케미컬까지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필요한 해독에도 좋으면서 영양식도 같이 되는, 제가 꼭 2가지 건강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양과 해독에 너무나 좋은 식사법, 아침 과일 습관 500g이 되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즘 성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과일 야채를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21일 식습관의 법칙에서 과일 야채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를 하루에 어른은 400g, 어린이는 그 절반 200g 정도를 무려 44명에게 21일 동안 먹게 했는데요. 주 원료는 사과, 브로콜리, 케일, 레몬 4가지 과일과 야채이고요. 이렇게 먹었을 때 21일 만에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 살을 찌게 하는 비만 세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도 이 장이 건강하면 우울증도 굉장히 장과 연관이 돼 있다고 요즘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면서 좀 우울한 게 사라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이런 결과까지 같이 얻었다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독소가 되는 음식과 또 독소를 만드는 식사법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식품으로 알고 있는 우유도 독소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은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위산에 의해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어려운 음식이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그 상태는 저는 모두 다 독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되지 않으면 그냥 소화가 안 됐다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소화가 되지 않은 그 상태는 발효가 되고 부패가 되고 산패가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것은 변질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소화되지 않은 우유의 단백질이 독소가 될 수 있고, 또 우유에 들어있는 락토글로불이라는 성분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칼슘이나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에게 뼈를 더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뼈를 더 약화시키기 때문에 우유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기인데요. 고기도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산이 사람보다 20배 이상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산으로 이 고기를 다 완전히 소화시키고 다 흡수를 하지만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이 고기를 강력하게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위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은 후에는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또 변 상태가 좋지 않은 느낌, 악취가 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완전히 소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 고기는 20% 이상 먹었을 때 암을 더 유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역시 독소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골고루 잘 먹어라 라는 식사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골고루 동시에 잘 먹게 되면 여러 음식들이 혼합이 돼서 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 상태가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한 상태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잘 먹는 식사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독소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이 가공식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첨가물과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 어떠한 몸의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몸의 상태나 장내 미생물의 환경, 면역 상태, 스트레스 상태 이런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첨가물은 일단 기준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안전 문구가 있지만 안전 섭취량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아주 소량이 들어가서 그 한 가지는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몸의 상태나 우리가 샌드위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도 40에서 60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공식품을 늘 먹는 식습관을 가졌다라면 반드시 몸에 알레르기나 여러 면역질환이나 장기적으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과 찌개를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혼합해서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국과 찌개를 밥을 말아 드셔서 후루룩 먹게 되는데, 이렇게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완전히 또 소화가 되지 않죠.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의 몸에서는 이제 위장이 굉장히 소화하기 희석이 돼서 위장 점막이 장기적으로는 손상이 되고 또 염증이 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위장, 소화기 질환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맵고 짠 음식도 있겠지만 국과 찌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식사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소 음식, 우유나 고기, 가공식품, 그리고 골고루 동시에 잘 먹는 것, 또 국과 찌개를 같이 먹는 식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또 독소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 음식을 우리가 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우리가 완벽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다 하면 식전에 과일 하나를 드시는 겁니다. 식전에 드시는 과일을 통해서 좋은 영양소를 흡수해서 몸이 해독을 할 수 있는 여러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일은 반드시 식전에만 드셔야 되지만 채소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독소 음식을 드셨다라면 야채, 채소를 좀 많이 드시면 여러 해독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일이나 양배추 이런 푸른색 채소, 야채에 갈아서 드신다거나 녹즙을 드시면 이 야채,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단 과일은 식전에만 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과일은 식후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첫 번째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마트에서 파는 가공된 음식들, 또 인스턴트 음식들, 또 편의점의 음식들, 또 지나친
당 섭취로 인한 당 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분 섭취가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한 100g에서 130g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삼시세끼 먹고 또 이후에 빵을 또 먹고 케이크를 또 먹고 가공된 음료수를 마시면 그 안에는 최소 15에서 한 20, 30g의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당분 섭취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종 당화산물, 또 당독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우리는 숨만 쉬어도 계속 독소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 안에서 이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독소가 또 쌓이게 됩니다. 독소를 잘 배출하는 기관은 쉽게는 피부도, 호흡을 하니까 피부도 될 수 있고요. 또 간의 기능, 신장의 기능, 또 폐의 기능, 또 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몸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많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여쭤보면 별로 안 계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찌뿌둥하고 더 자고 싶고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피곤이 쌓여 있다는 것은 간에서 해독이 다 안 된 상태, 즉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첫 번째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활성산소를 체크할 수 있는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지 세포 기능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몸에 수은이나 납이나 알루미늄 또는 바륨 이런 중금속이 쌓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금속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최대한 주변에 있다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식사와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맞추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이제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때는 첫 번째, 먼저 무엇을 더 먹어서 면역력을 올릴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기 쉬워요. 어떤 분은 면역력이 약할 때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고기를 또 판매하는 곳에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고기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뭘 더 먹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내 몸에 왜 면역력이 떨어졌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첫 번째 독소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다는 것은 몸에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상태고 그거에는 요인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독소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이나 여러 가지 물이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시는 데 비해서 독소 관리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몸이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졌을까 해서 뭘 더 먹을까 보다는 내 몸에 얼마나 독이 쌓였을까 좀 해독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홍삼이나 여러 단백질 식품들을 또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먼저 좀 충분한 해독에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 수분이 많은 음식,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은 음식 이것을 좀 더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더 건강관리에 빠른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 식습관을 돌아보니까 고기도 너무 많이 먹고 빵도 너무 많이 먹고 라면, 인스턴트 그런 또 외식을 또 배달 음식이나 이런 외식을 거의 위주로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이런 음식들을 먹었을 때 내 몸이 상당히 정말 독소도 많이 쌓여 있고 혈액의 상태도 깨끗하지 않을 것이고 간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홍삼을 먹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좀 씻어내고 해독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 후에 홍삼을 드셨을 때 홍삼에 들어있는 여러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훨씬 더 작용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배출, 해독에 좋은 식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을 올려주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또 최소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독소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산소와 영양소가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대사산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맑은 산속에서 호흡을 하면 좋은 산소가 들어오고 활성산소는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런데 공기 오염이 심한 배기가스가 많은 도시에서 호흡을 한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세먼지, 배기가스, 어떤 환경 나쁜 물질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공기가 깨끗하지 않을 때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늘 자연에서 이제 막 만들어낸 신선한 음식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식품도 먹고 그런 밖에서 조리되거나 배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 음식 속에는 다양한 양념이나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색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보존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인공 감미료, 인공 조미료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은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원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양소를 필요로 하죠. 각종 조미료와 각종 화학물질이 내 몸에 쌓였을 때 이것이 독소로 몸에서 작용을 하고 이 독소가 또 계속 축적되다 보면 간과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쌓여있는 독소들로 인해서 내 몸은 이걸 제거하기 위한 반응, 즉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너무나 많은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어서 과식하게 될 경우에 잘못된 소화 불량을 통해서도 먹은 음식물로 인해서 또 소화불량 상태가 또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식해 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뷔페를 가기도 하고 또 너무 맛있어서 2인분, 3인분, 4인분 이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이 편안하지 않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또 트림이 나오거나 방귀가 나오거나 또 다음날 대변의 상태가 뭔가 악취도 나고 좋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단 한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세포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원활하게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또 세포 내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 온 상태, 이때 바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세포 해독식은 일단 세포 수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제 기능을 한다면 세포의 성장이나 세포의 분열, 세포의 분화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천 개의 세포가 사라지는 일이 내 몸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몸은 어제의 몸과 또 다른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포 해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꼭 필요한 성분은 먼저 세포막에 집중을 했을 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이 튼튼하면 그 속으로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이 잘 전달이 됩니다.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다 라고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당뇨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포 안과 세포 밖은 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세포는 늘 필요한데요.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같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 또 항산화 다양한 미네랄, 또 과일, 채소 성분의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항산화 해독 시스템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 같은 이런 음식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씨앗류나 견과류 음식을 잘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만 잘 이해하면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 입에 즐거운 대로만 먹으면 입은 즐거울지 몰라도 몸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빠르면 20, 30대, 또 40대, 그리고 50대에 가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 암까지 걸리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한 200년 사이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시대 자체가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들로 이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오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생선도 중금속에 오염이 되어 있고 물도 결코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100% 깨끗한 것만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려면 다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이 토양도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0을 지키는 노력보다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 이상은 꼭 과일을 먹고 있고요. 식사 중에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는 노력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고 모임이 있고 약속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죠. 저도 모임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기도 하고 가끔 생선을 먹기도 하고 치킨이나 햄버거를 아주 가끔씩이라도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늘 먹는 질긴 음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음식이 독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떤 음식이 독소인지를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오늘 독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독이라는 과정을 꼭 지키시면 좋습니다. 사람의 몸은 한 번 먹은 독소로 갑자기 병에 걸리진 않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암세포가 되는 것도 약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독소 음식을 먹었다면 해독하자. 해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독의 방법은 물을 많이 드시는 방법, 또 소식이나 절식이라는 방법, 그리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쉬어주는 것, 물을 많이 드시는 것, 또는 채소 녹즙을 드신다거나 그냥 과일로 하나 간단하게 끝내는 것. 이번 주에는 내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클렌징 데이로 만든다거나 또 단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독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 음식이 뭔지 아시고 영양에 내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가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인지하신다면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우리는 큰 병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나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응용하는 방법 꼭 찾아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